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후 찾아오는 고요함, 전화가 끊긴 후, 반찬들이 사라진 후,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후의 고요함입니다. 이제 당신 혼자입니다. 당신과 침묵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시끄럽습니다. 당신은 집 안을 걷고 모든 구석구석에서 그의 추억이 숨 쉬고 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그의 커피 머그, 그가 항상 벗어두었던 현관 옆 그의 신발, 어떻게든 그의 천을 아직 담고 있는 듯한 의자. 그리고 날들이 흘러갈수록 슬픔의 무게는 단순히 당신의 가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속으로, 당신의 결정 속으로, 당신이 함께 쌓아 올린 삶의 바로 그 토대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은 당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당신의 판단력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빙빙 돌고 무엇이든 이치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초기에는 다시 통제력을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결정을 내리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여성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잘못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47년간 함께 해온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한 여성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강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위해 용감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변호사에게는 용감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뒤에는 제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땅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며 묶이지 않은 채 떠다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녀는 몇 주 안에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어떤 집이 아니라 세 자녀를 키우고 매년 봄 장미를 심고 남편이 직접 데크를 지었던 집을 말이죠. 그녀는 머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추억, 너무 많은 침묵.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너무 넓은 공간이고 혼자 그 큰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새로운 곳에서는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서류에 서명하고 더 작고 조용한 아파트에 짐을 푼 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말했습니다. 나는 집만 판 것이 아니에요. 내 일부를 팔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것이 슬픔의 속성입니다.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고통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그리움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시간, 목에 걸린 덩어리 없이 숨을 쉴 시간,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시간입니다. 언젠가 집을 파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와중에는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아직 일어난 일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아닙니다. 너무 빨리 팔면 일생의 추억과 재정적 안정을 순간의 탈출과 맞바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출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모든 옳은 말을 하고 친절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위로처럼 들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이 일을 감당하실 필요 없어요.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슬픔을 열린 문으로 봅니다. 그들은 취약성을 기회로 봅니다.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을 제가 보았는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은행 계좌, 투자,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말이죠. 때로는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수년간 연락이 없다가 다시 나타난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명함과 약속을 가진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을 믿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지쳐있고 압도당했고 서류, 청구서, 보험회사로부터의 전화, 그리고 식탁에 빈 의자에 잊혀지지 않는 조용한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서 잠시 동안 짐을 덜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모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짐을 들어주려고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당신이 그것을 놓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산이 고갈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주택이 재융자되고 아침 햇살과 함께 사라지는 기회에 퇴직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편이 되어 주었다는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당신이 슬퍼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회의적인 것이 잔인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말이죠. 당신은 당신이 쌓아온 것, 당신과 그가 함께 쌓아온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돈은 은행에 있는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함께한 일생의 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편이 당신이 갖기를 원했을 안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다루고 당신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지키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돈을 관리하겠다고 제안한다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격증명을 요청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시간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옳은 사람들은 기다릴 것이고 잘못된 사람들은 당신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연금 또는 합의금에서 수표가 도착하면 잠시 멈춰 숨을 쉬세요. 숫자가 커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보너스도 아니고 대체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다시는 보지 못할 소득의 대용품입니다. 그 일시불이 축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쓰거나 부주의하게 넘겨주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을 받은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빚을 갚고 자녀들을 돕고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고 차를 샀습니다. 모두 6개월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1년 후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 돈은 사라졌고 그녀는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시간이 더 많다고 여유가 더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청구서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이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녀는 무모하게 돈을 쓴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돈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종류의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중요합니다. 월별 지급, 연금, 안전한 투자, 충동, 설득, 심지어 사랑으로부터 돈을 보호하는 모든 것. 왜냐하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조차 항상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미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발을 딛고 다른 삶이지만 여전히 온전한 삶, 당신이 가졌던 것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이 지금 누구인지 발견할 공간을 주는 삶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도를 늦추고 질문하고 당신의 평화, 당신의 미래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장례식 꽃이 시들고 전화가 뜸해진 후 조용히 자리 잡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말이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다른 누구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침묵 속에서 결정들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작게 보이고 일부는 엄청나게 느껴지지만 모두 당신의 심장이 간신히 기능하는 시기에 당신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결정 중 하나는 종종 사랑으로 포장되고 죄책감으로 감싸인 채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손주,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친척.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보증만 서주세요. 또는 당신만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그들의 편안함, 성장, 꿈을 위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실로 인한 당신의 심장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필요로 된다는 생각은 위안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유용하고 싶고 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그 네라는 대답의 대가입니다. 당신이 대출 보증을 설 때 당신은 단순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신용,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정에 묶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불을 놓치면 부담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일이 잘못되면 채권자는 그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집, 평화, 독립성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조건이 붙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 당신의 헌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선물들, 그 선물들. 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좌를 비운 수많은 여성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의 학비에 약간, 가족 여행에 조금 더, 아들이나 딸을 돕기 위한 계약금. 그들은 기쁨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고 꿈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고 청구서가 쌓이기 시작했을 때 그 관대한 여성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관대함은 넘치는 것에서 나와야지 생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컵이 가득 찼을 때는 자유롭게 주세요.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재건하고 있고 당신의 배우자 없이 낯선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면 당신이 서 있으려고 애쓰는 바로 그 토대를 내주지 마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이며 당신은 그것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하나로 묶었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당신의 배우자를 지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자원,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보호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즉 법률 문서로 이어집니다. 서류 작업, 압도적이거나 냉담하거나 지금 당장은 불필요하게 느껴져
서랍 속에 놓여 있는 종류의 것들 말이죠. 하지만 당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법률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힘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방에 없을 때조차 당신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여성들이 이 일을 미룹니다. 감정적인 배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바꾸거나 계좌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그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당신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처리할 것이고 그 누군가는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유언장, 우스타랩 씨의 위임장 양식, 배우자를 여전히 수혜자로 명시하거나 더 나쁜 것은 수년 전에 연락이 끊긴 사람을 명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법적인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가족은 혼란, 불일치, 심지어 법정 싸움을 헤쳐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여인의 재산이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은퇴계좌의 수혜자로 여전히 명시되어 있던 오래된 전 시아버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녀를 돌보았던 바로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법은 의도를 신경 쓰지 않고 서류에 적힌 내용만 신경 썼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소망을 알릴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일해온 모든 것, 당신의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이 보호되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가도록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압도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문서씩, 한 번에 한 계좌씩, 각각의 작은 단계가 당신의 미래를 둘러싼 보호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당신의 결정을 통제할 때 당신은 재앙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의 자신에게 평온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고 당신의 가족에게 명확성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함께 쌓아온 것을 계속 돌봄으로써 당신의 배우자의 기억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기다리지 마세요. 더 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강합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 강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일 때까지 말이죠.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평화 속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또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는 그것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패는 당신이 안전하고 안정되고 존중받는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아직 당신 앞에는 삶이 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이여. 새로운 방식으로 가득 차고 풍요롭고 즐거울 수 있는 삶. 더 이상 슬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힘에 반응하는 삶. 그리고 당신이 지금 조용히 사적으로 의도적으로 내리는 결정들이 그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용감하고 사려 깊은 선택을 한 번에 하나씩 계속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조용히 선택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박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있을 때조차 괜찮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이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폭풍을 겪었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다시 당신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무언가를 건설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자주 듣지 못하는 진실은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은 것을 보호할 수 있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당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주었고 깊이 보살폈고 온 마음으로 사랑했으며 이제 이 장은 당신이 쓸 차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갱신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장에서 실수는 이야기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후회하는 일에 동의했을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신뢰를 주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집에 앉아 있거나 있어야 할 것보다 더 작게 느껴지는 은행 계좌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선택해야 할 때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한때 알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거의 2년간 과부로 지냈습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 6개월 동안 물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서명해야 할 서류, 내려야 할 결정, 정리해야 할 옷장. 그녀는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슬픔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을 더 깊이 밀어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그녀는 현관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마침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삶, 자신이 내렸던 선택,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그친 후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재정 상담색에 전화하여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다시 쓰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계좌를 닫고 계획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은 것을 보호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계절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 후회가 아니라 조용한 자부심으로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고 그것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붙잡고 재건하고 혼란 대신 명확성을, 걱정 대신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 당신이 공유했던 사랑, 당신이 함께 쌓아온 삶은 더 이상 매일 아침 당신 옆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꾸는 방식, 당신이 기억하는 방식, 당신이 함께 쌓아온 유산을 보호하는 방식 속에 말이죠. 그 유산은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위로하고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굳건히 서 있는 것, 어려울 때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예 라고 기대할 때도 질문하는 것,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당신을 재촉하려고 할 때 말이죠.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당신의 힘이며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겪어온 것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으세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사람, 당신을 낮춰보지 않고 설명해주는 사람,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찾으면 그들이 당신 옆에서 걷도록 하세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옆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앞길은 당신의 것이고 예상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목적, 기쁨,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전히 되어가고 있는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작고 꾸준한 순간들로 가득 찬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부터 확인하세요. 당신의 계좌를 살펴보고 당신의 이름으로 된 것이 무엇인지, 보험증권에 누가 기재되어 있는지,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지식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질 때 당신은 위기가 아닌 평온한 곳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긴급성을 조심하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할 사람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동맹입니다. 옳은 기회는 내일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까이 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가득 차고 안정되어 있고 당신이 먼저 자신을 돌보았기 때문에 넘치는 곳에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것과 희생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고갈시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채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이 가져가야 할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안전을 보존하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내리는 모든 선택은 당신 자신, 당신의 미래, 그리고 여전히 당신 앞에 펼쳐진 삶을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냈지만 여전히 숨쉬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쉬고 당당하게 서서 당신 안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고 믿으세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남은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나의 친애하는 이여,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